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7절 애매성 부분을 낭독합니다. 이번 절은 그 현장의 일상적 존재를 설명하는 세 개념, 즉 첫째 잡담, 둘째 호기심, 셋째 애매성 중에서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현존재의 퇴락을 특징 짓는데요. 퇴락의 논의에 앞서서 애매성이 해설되고 있습니다. 원소로 230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일상적인 공동 상호 존재 속에서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자 그것에 대해 누구나 각종의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나지면 무엇이 진정한 이해 속에 게시되어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은 곧바로 더 이상 결정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애매성은 단지 세계의 애로만 자신을 펼치지 않고 마찬가지로 공동 상호 존재 그 자체 애로도 심지어 자기 자신 애로 향한 현존재의 존재 애로도 자기를 펼친다. 진정한 이해 속에서 게시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구분이 분명치 않은 것이 일상성의 공동 존재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애매성은 세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향한 존재에 있어서도 역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애매성이 세계에 대해서 공동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향한 존재에 있어서 모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진정으로 이해되어 있고 움켜잡혀 있고 발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럼에도 그렇지 않고 혹은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은 듯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럼에도 그렇다. 애매해서 움켜잡은 것인지 잡지 않은 것인지 이해한 것인지 이해하지 않은 것인지 발언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하고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애매성은 다만 사용함과 향유함 속에서 접근 가능한 것의 마음대로 다룸 및 처리함에만 관련되지 않고 오히려 애매성은 자신을 이미 존재 가능으로서의 이해 속에 곧 현존재의 가능성들의 기투 및 앞서 내줌의 유형 속에 고정시켰다. 단지 누구나 무엇이 앞에 놓여 있고 무엇이 등장하는지를 알면서 논의할 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역시 이미 무엇이 처음에 일어나야 하는지 무엇이 아직 앞에 놓여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본래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을는지에 대해 말할 줄도 안다. 누구나 이미 언제나 이미 예감했고 추적했던 것은 타인들이 역시 예감하고 추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흔적을 뒤따르며 존재함은 더욱이 들으면서 말함으로부터 그렇게 존재함은 진정한 방식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 흔적을 뒤따르며 존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해 말하지 않는데 애매성이 현존재의 가능성을 앞서 내주면서 이 가능성들을 역시 이미 이것들의 힘에 질식시키는 그런 가장 위험한 방식이다. 가능성들을 애매성이 내주면서 가능성들을 또한 질식시키는 그런 위험한 방식이 애매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예감하고 추적했던 것이 언젠가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고 이른바 가정해보면 바로 애매성이 실현된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즉시로 사멸하도록 이미 돌보아 놓았다. 이러한 관심은 물론 호기심과 잡담의 방식 속에서 단지 구속력이 없는 단지 함께 예감함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사람들이 흔적을 찾을 때의 또 그런 동안의
함께 그 자리에 있음은 예감된 것의 실행이 시작될 때 추종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것, 그 추종과 더불어서는 현존재가 각기 자기 자신에게로 강제로 되돌려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예감하고 그것을 호기심과 잡담의 방식 속에서 타인들과 공유하지만, 그러나 이 예감했던 것이 실행되었을 때, 예컨대 누군가가 커다란 업적을 성취했을 때 그 업적을 칭찬하는 식으로 그 업적을 추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추종할 경우에는 나도 그러한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을 피하려고 추종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잡담과 호기심은 자신들의 힘을 상실한다. 자기 자신으로 강제로 되돌려졌을 때, 그때 잡담과 호기심이 자신들의 힘을 상실한다는 것이네요. 이때는 현존재가 세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자기로 되돌아오는 때이니까요. 그리고 잡담과 호기심은 역시 이미 보복한다. 사람들이 함께 예감했던 것의 실행에 직면해서 잡담은 가볍게 다음과 같은 확언을 준비해 두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역시 행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물론 함께 예감했기 때문이다. 잡담은 결국에는 심지어 잡담에 의해 예감되고 부단히 요구된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있다. 잡담에게서는 물론 이로써 계속해서 예감할 기회가 빼앗아져 있는 것이다. 또는 빼앗겨져 있는 것이다. 잡담할 거리가 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 또 잡담을 통해 무엇인가를 예감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화를 낸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본래적인 자기에 의해서 모범적인 실존적 행동을 실행했을 때 그것에 대해 오히려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 및 진정한 난파의 과묵함 속에서 전력 투구하는 현존재의 시간이 하나의 다른 시간보다, 곧 더욱 빠르게 살아가는 잡담의 시간보다 공공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본질적으로 더욱 느린 시간인 한도에서 잡담은 오래전에 하나의 다른 것에, 곧 그때마다 가장 새로운 것에 도착해 있다. 이전에 예감되었고 일단 실행된 것은 가장 새로운 것과 관련해서는 너무 늦게 왔다. 잡담과 호기심이 그것들의 애매성 속에서 돌보는 것은 진정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 공공성에 대해 출현할 때 그것을 시대에 뒤진 채로 있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이 자신의 적극적인 가능성들에 있어서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때는 은폐하는 잡담이 효력이 없게 되어 있고 공동의 관심이 사멸되어 있을 때이다. 공공적 해석성의 애매성은 앞서서 논의한 및 호기심적인 예감을 본래적인 발생으로 사칭하고 실행함과 행위함을 하나의 추구적인 것이자 중요치 않은 것으로 낙인 찍는다. 세인 속에서의 현존재의 이해는 따라서 자기의 기투들 속에서 부단히 저 진정한 존재 가능성들과 관련해 자신을 잘못 본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능성들을 보지 않고 세인의 관점에서 세인의 해석성 속에서 가능성들을 해석함에 의해 자신의 가능성에 있어서 잘못 본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현존재는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고, 다시 말해 공동상호존재의 공공적 계시성 속에 곧 가장 목소리가 큰 잡담과
가장 발견을 잘하는 호기심이 경영을 진행하는 곳에, 또 일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발생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이러한 애매성이 호기심에게 이것이 찾는 것을 언제나 건네주고, 또 잡담에게 마치 이것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듯한 가상을 내준다. 세계 내 존재의 개시성의 이러한 존재 유형은 일상적 개시성을 말하겠네요. 그러나 또한 공동 상호 존재의 그 자체도 완전히 지배한다. 타인은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그에 관해서 들었던 것,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말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거기에 존재한다. 거기에 존재한다, 계시되어 존재한다. 근원적인 공동 상호 존재 사이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은 우선적으로 잡담이다. 누구나 맨 먼저 또 우선적으로 타인에게서 그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게 될지를 살피고, 그가 이것에 대해 살핌에 대해 무엇을 말하게 될지를 살핀다. 세인 속에서의 공동 상호 존재는 전혀 하나의 격리된, 아무런 상관없이 상호 나란히 있음이 아니라 하나의 긴장되고 애매한 서로 살핌, 하나의 은밀한 서로 엿들음이다. 서로를 위함의 가면 아래서 서로를 적대함이 연기를 한다. 서로를 적대함이 가면을 쓰고, 즉 서로를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상성 속에서 애매성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의될 수 있는 것은 애매성이 전혀 차단과 왜곡의 명시적인 의도에서 비로소 기원하지 않는다는 점, 곧 애매성은 개별적 현존재로부터 비로소 불러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애매성은 이미 공동 상호존재 속에, 곧 하나의 세계 속에 비트된 공동 상호존재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공공적으로 애매성은 바로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해석이, 애매한 해석이 세인의 해석성의 존재 유형에 들어맞는다는 점에 대해 저항하게 된다. 이런 현상들의 해설이 세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신을 확증하려고 한다면 이는 하나의 오해일 것이다. 세인의 동의를 얻어서 세인의 존재 방식들인 애매성, 호기심, 잡담의 현상들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은 오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인은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잡담, 호기심, 애매성이라는 현상들은 그것들 자체 사이에서 이미 하나의 존재 연관이 예고되는 방식으로 명확히 제시되었다. 태락이라는 존재 연관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연관의 존재 유형을 이제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성의 존재의 근본 유형은, 즉 퇴락은 현존재의 지금까지 획득된 구조들의 지평, 즉 일상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다음 절의 주제가 퇴락과 피투성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의 낭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